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화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HBM 수요 폭발, 대역전극의 시작, 떨어질 때마다 이 주식 사모으세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 텔레그램에서도 다양한 종목들을 공유해드리고 시장 브리핑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지수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장 초반에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자, 특히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가 9시 4분에 공유됐습니다. 8월 6일에. 자, 그래서 랩지의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네, 장중에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거의 뭐 20% 수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면은 요 휴마시스도 말씀드렸죠. 휴마시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의 주가 상승이 강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8%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지금 저항을 받고 있지만 상승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휴니드도 말씀드렸죠. 오늘 거의 대장주격이었는데 이게 9,700원 구간에 있을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휴니드의 주가를 보면은 얘가 11,100원까지 올라갔죠. 장중에 무려 이런 식으로 21%나 올라가면서 상당히 강세가 나왔다. 자, 그리고 스페코도 말씀드렸습니다. 스페코 우선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더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해드렸고, 무려 장중에 이렇게 4,485원이나 장대 양봉이 나왔죠. 말씀드렸을 때는 4,100원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단타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텔레그램에서 많이 도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끝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의 폭락장을 다들 경험하셨을 건데 오늘 다행히도 지수가 올라왔어요. 그죠?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6% 수준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이게 상승 사이드카라고 하죠. 어제는 하락 사이드카 그리고 하락 서킷 브레이커까지 다 겪었고, 오늘은 반대로 이 상승 사이드카가 나오면서 증시가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시아 증시가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아주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뭐 오늘은 좀 따뜻한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배 아픈 건 뭐냐면 일본의 지수가 보면요, 니케이 지수죠. 니케이가 어제 12% 3% 수준까지 빠졌었어요, 장중에. 그런데 오늘 거의 11%가 회복이 됐습니다. 일본의 지수가.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어제 이 코스닥 얼마 빠졌습니까? 장중에 요만큼 빠졌어요, 요만큼. 거의 14% 가까이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 지수 회복은 아직 조금 배고프다. 6%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된 압폭으로 인한 이 지수 회복이 저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이 주가 차트를 그림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장애물이 또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장애물이 뭐가 있냐? 오늘 시장에서 또 난리였죠. 5차 중동 전쟁에 대한 이 전면전 가능성이 시사가 되고 있죠. 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거는 이전부터 좀 말이 나왔었어요. 여기까지 전쟁이 번지면 안 되는데,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뭔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고, 이게 또 전쟁이 되게 된다면은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큰일이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번에 사태가 불거진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 요 사람이 이제 이란에서 살해가 됐어요. 이란에서 살해가 됐고, 그런데 살해가 된 날이 하필 요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이었습니다. 이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갔다가 숙소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잠을 자다가 2달 전부터 설치돼 있었던 이 폭발물이 폭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설치했는지는 공개는 안 했지만은 뭐 이스라엘 소행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었고, 이란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암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란은 완전히 빡돈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 구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오늘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헤즈볼라 지휘관을
이스라엘이 이제 암살했다. 드론으로 공습을 했다. 이런 이슈가 또 나오면서 과연 괜찮은 것인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바이든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8월 1일에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한테 암살 시기가 좋지 않았다. 협상이 마지막 단계로 가려던 때에 일어났다. 휴전에 대한 얘기죠. 종전과 휴전에 대한 얘기고 이란에서 암살을 수행하면 그간 피하려고 애써왔던 이런 광범위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그쵸?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문제가 뭐냐면 네타냐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헛소리 좀 작작하라. 작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거를 미국 대통령한테 그쵸? 이스라엘이 서로 이 동맹국입니다. FTA를 심지어 맺었어요.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국가인데 헛소리를 작작해라라고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이 아무 조건 없이 당연하게 주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렇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 대선 지지율 싸움을 할 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그런 부분도 있죠. 이 유대인으로 얽혀 있는 두 국가 간의 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바이든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걸 이때 한 번 더 느꼈어요. 이번에 후보를 사퇴를 하면서 완전히 이 찬밥 신세가 되어 버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더 이상 이스라엘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생겼다라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까지 이렇게 무시를 당해 버리니까 이스라엘은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5차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올라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헤즈볼라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헤즈볼라는 이 레바논 소속이고요. 레바논 안에 있는 이 테러 단체가 헤즈볼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있는 요 지휘관을 사살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레바논에는 대피령이 떨어졌고요. 이 중동 지역 전체가 또 위험하니까 중동 대륙에 있는 자국민들은 귀국하라는 명령이 하나 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렇죠. 한국인도 780명이나 있어요. 이스라엘, 레바논 이쪽에. 제발 무사하기를 기원을 하는 바고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지금 중동 전쟁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 해결책은 무엇이냐를 여쭸을 때 이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죠. 사실상 이 11월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트럼프 측에서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AI 분야에 대한 기술 프로젝트입니다. 즉 AI를 군사력으로 활용을 많이 하겠다라는 골자이고요. 그렇죠? 행정 명령으로 AI를 군사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드론으로 인한 암살도 그렇고 전쟁 구도가 일반적으로 그냥 몸통박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AI를 사용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테크주들이 AI에 대한 캐펙스의 투자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AI 버블이 시작되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테크주들은 투자금을 줄일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심지어 빅테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AI 버블이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는 못 멈춘다. 그렇죠? 이게 지금 치킨 게임이 됐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AI를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지금 입지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뭐 이 PC나 핸드폰 이런 서비스 제품들뿐만 아니라 AI가 군사력으로 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가 곧 나라의 이 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는 절대적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고 당분간 미국의 증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라 버렸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미국 안에 있는 기업들은 AI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치가 당분간은 안 나오겠죠.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저도 변함이 없는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시아 쪽은 다르다는 거죠. 특히 HBM을 다루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투자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AI 캐펙스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캐펙스를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는 쪽이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버블로는 사실상 우리나라와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미국의 테크주들의 흐름에 우리나라 증시들이 좀 따라갔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생각보다 회복을 잘 못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걸림돌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과 아직도 연관성이 크다. AI 버블과 연관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포심에 다시 재매수가 안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미국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가 뭐냐면 향후 주가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GPU 지금의 AI를 만들게 해준 이 GPU에 패권이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겼어요. 왜냐면 그쵸 구글의 TPU가 생기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애플이 TPU를 선택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번 AI의 구도가 깨지면서 불안감이 생긴 것이죠. 과연 이 구도가 깨져도 괜찮을 것인가? 서로 경쟁 구도로 들어가면은 서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할 것인데 AI 버블이 더 심해질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AI 버블이 생긴 이유 중 하나는 요 컨텐츠가 적었다. 즉 제품이 없었다라는 게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애플은 AI 시장에 굉장히 늦게 뛰어든 글로벌 테크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쵸? 심지어 이번에 9월 달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안 돼 있는 채로 나와요. 근데 10월 이후에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초에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AI가 이제야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AI 제품이라고는 챗 GPT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번에 애플의 AI 기술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뭐 헤드셋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폰과 연동이 된 다양한 제품들이 AI로 나오게 되면은 그로 인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AI 버블이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론은 엔비디아와 구글의 경쟁 구도가 절대적으로 이 악재가 아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오히려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은 그쵸. 이 두 제품에는 HBM이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이 구글의 TPU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혜를 또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게 국내 HBM 뭐 소부장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번에 이런 뉴스를 띄웠어요. 맞춤형 HBM 시장이 열린다라는 것은 다양한 고객사들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AI 칩에 대한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고객의 다각화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장이다. 너무 과대 낙폭이 나왔을 때 잡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HBM을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9월 달 말에서 10월 달에 미국 정부에서 중국 반도체 통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HBM을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조항도 추가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악재일 수 있어요. 중국의 수출이 20%고 SK하이닉스도 중국의 HBM을 20% 정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HBM의 패권을 우리나라가 쥐고 있다라고 미국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더 커질 AI 시장에 대한 시장 캐파를 우리가 기대를 해봤을 때는 미국에서 커지는 이 AI 시장 캐파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반도체 시초가 또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이게 악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 저가형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을 했듯이 우리나라도 HBM을 낮은 버전의 HBM을 공급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걸림돌들이 있고 앞으로의 HBM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D램의 장기 수급에 대한 이 장밋빛을 전망을 했고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바꿨어요. 증권사들 쪽에서도 이렇게 나왔고, 이게 왜 중립이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GPU를 독립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캐펙스가 너무나 많이 지출이 증가가 돼 버리고, 그리고 한 기업이 이 한 제품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고객사가 다양화되게 되면은 거기에 D램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장 캐파가 커지는 거라서 중립에서 매수로 의견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반도체 종목을 봐야 하고 지금 당장 접근해도 좋은 이런 HBM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거고, 어디에서 이 파는 게 좋은지까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우선은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계실 테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진짜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을 이전 영상을 통해서 잠깐만 인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7월 말에 말씀드렸었던 종목부터 몇 가지만 볼게요. 자, 7월 31일 영상입니다. 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때 굉장히 질리도록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저항가를 3,300원으로 말씀을 드려놨었어요. 랩지가 오늘도 강세가 나왔고, 그리고 8월 2일에가 가장 높은 가격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8월 2일에 3,370원 딱 이제 올라가면서 3,300원 구간에서 저항이 나와 버렸죠. 3,300원은 여기 자리예요. 여기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이런 급락 구간은 제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지선은 역시나 걸렸고, 말씀드렸을 때의 7월 31일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를 말씀을 해드렸다. 자, 그리고 8월 들어서는 PCL을 말씀드렸어요. 8월 1일 영상이고요. 자, PCL을 보면요, 8월 2일에 하루 만에 요거는 바로 올려졌죠. 8월 2일 금요일에 이때가 1,445원까지 가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말씀드렸을 때 8월 1일은 목요일이고 8월 2일인 그러면은 금요일이겠죠. 이렇게 뭐 하루 만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잘 분석을 해드리고 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말씀드렸었던 게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은 지수가 좀 떨어질 때 많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바로 회복을 해줬고, 8월 1일에 말씀드려서 8월 2일에 딱 10% 정도 올라갔다가 저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시 회복을 해줬죠. 지금 추세가 좋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때고요. 자, 그리고 8월 3일에 이 토요일에 말씀드린 대장주는 엘컴텍이었습니다. 엘컴텍을 토요일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반도체 최악의 날이다. 그래서 이때는 폭락의 이유를 말씀드렸고 이 주식 빼고는 다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엘컴텍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월요일에 주가가 이게 완전히 지수가 박살이 났었을 때 또 시장에서 그래도 올라왔었던 게 엘컴텍이었어요. 그렇죠? 8월 5일에 16% 올라왔고 이날에 99%가 떨어지고 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름 잘 잡아준 1%가 아니었나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8월 4일에 일요일에 말씀드렸었던 게 수젠텍입니다. 자, 수젠텍의 주가를 보시면은 8월 5일에 바로 반응 왔고요. 자, 그리고 8월 6일에 이렇게 또 24% 반응 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8월 6일 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은 바로 직전 방송이죠. 스페코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올랐죠. 4,485원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이 최종 저항가로 드린 게 여기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4,400원을 최종으로 보십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400원의 자리가 여기거든요. 4,485원까지 올라가면서 저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윗꼬리가 나왔죠.
이 적당한 가격도 제시를 해 드리고 어떻게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영상이고 주린이 분들께서도 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바죠.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 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오 테크닉스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가는 149,000원이고요. 저항가는 183,000원 제시해 드릴 텐데 우선 이오 테크닉스는 레이저 다이싱 공정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다이싱 공정이라는 것은 레이저 공법이고 선단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로 선단을 하니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자를 수 있겠죠. 그래서 8단, 12단 같은 차세대 HBM을 만들 때 필요한 후공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 기술은 일본의 디스코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오테크닉스가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이후에 뭐 국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는 HBM 기업에게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엔화의 금리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시설에 대한 고정비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반사이익을 이오테크닉스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의 차트를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어디까지 저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의 일봉입니다. 우선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삼성과 또 밀접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 어제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죠. 어제는 뭐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으니까 과대 낙폭이 남았고 오늘 14% 올려주면서 그래도 윗꼬리로 여기 앞에 있는 음봉을 터치를 했고요. 이전에 있는 요 급락이 나오기 전에 아래 꼬리도 터치를 하면서 이제 물량을 좀 많이 빼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번에 거래량이 76%로 줄었는데 주가가 오히려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힘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급락을 재빠르게 소화를 했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급락의 소화가 빠르다면은 급등 또한 빠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우리가 V자 패턴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삼거래일 동안 개인들이 팔고 있어요. 그렇죠?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타 법인도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 빼고는 거의 다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과대 낙폭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자 우선은 요 지지 라인을 깨면서 급락이 한 번에 나왔잖아요. 여기도 깨버리면서, 그쵸? 너무 싼 가격에 왔다라는 것이고, 이게 앞으로 이 레이저 선단 공정에 대한 또 전망이 비전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회복을 하는 한 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실적은 늘려가는 한 해일 것이다라고 지금도 콜이 나왔죠. 매출은 3,700에서 5,000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거의 2배 수준까지, 당기순이익도 2배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내후년도 그렇습니다. 내후년도 거의 500, 1000, 1500 배씩 늘어버리는 모습이 나오죠. 요것도 추가 수주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바라서 이 실적 컨센서스는 훨씬 더 크게 나중에 잡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코로나 때 이때도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었어요. 언제냐면은 요날입니다. 2020년도 3월 19일에 서킷이 걸렸었어요. 이때 이제 뭐 13.5%가 빠졌죠. 코스닥이. 근데 보면은 어제가 13.7%가 빠졌어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빠진 코스닥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지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단 말이죠. 그쵸? 지금의 하락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어테크닉스도 보면은 요 3월 19일에 주가가 쫙 빠졌다가 이때부터 서킷이 걸린 다음에 상승 추세가 이런 식으로 꾸준히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것도 똑같은 거대 낙폭에서의 회복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의 무서운 차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너무 많이 떨어지고 또 이전에 일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이오테크닉스의 저항가는 183,300원이었고요. 183,300원의 자리를 보시면요. 우선은 앞에 있는 요 구간 있잖아요. 요 음봉에서는 한번 막히면서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보신다면은 저 구간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167,000원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같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DI고요. 14,750원의 현재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웨이퍼 테스트, 이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회사가 DF라는 곳이 있는데 디지털 프론티어, 요게 SK하이닉스에게 이제 테스트 장비를 공급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버닝 테스트라는 것을 또 개발을 하면서 시장에서 HBM 관련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HBM용 버닝 테스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에 열을 가해 가지고 얼만큼 수율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망가지는지 안 망가지는지. 그래서 이런 발열 테스트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자, HBM 테스트 장비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HBM은 지금 항상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수혜를 꽤나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항가 18,100원이고요.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의 일봉입니다. 우선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오늘 12%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조금 나왔죠. 오늘 다 비슷한 차트예요. 어제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그냥 조금씩 나왔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DI도 이번에 특히 이런 하락에서는 개인들이 또 많이 매수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개인들이 나갔죠. 그쵸? 이틀 연속으로 매도를 해버렸고,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특히나 많이 담았습니다. 이제 기관 쪽에서도 매수 포지션으로 바꿨고요. 개인들의 공포감을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면 어떤 식으로 물량이 조정이 되겠습니까? 뒤에 있는, 그쵸, 개인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가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물량을 던져댈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그래서 반등할 확률이 저는 아주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DI의 향후 이 컨센서스 가이던스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이때까지 없었던 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내년부터 얘네가 벌어요. 그래서 매출도 이제 4,7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시총이 4,700억 이다. 라는 것은 훨씬 더 기대감을 받을 수가 있겠죠. 특히 또 HBM 관련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매도는 68만이 나왔고 매수는 69만이 나왔습니다. 매수가 조금 더 많은데 우선은 9% 상승이 나왔죠. 매수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조금 짧게 얘는 같이 봤고요. DI 봤습니다. 자, 저항가는 18,100원이고요. 18,100원의 자리는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에서 거의 비슷한 자리죠. 이오테크랑. 그래서 급락에 대한 이 매물대를 딱 터치하면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한번 매물대를 만들고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서 웬만한 힘이 아니면은 한 번에 돌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은 짧게 쳐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앞에 있는 16,400원 구간은 1차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I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SAMT인데요. 요거는 또 특이하게 유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 관련해서 삼성 전용 유통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전에 최초 설립을 했을 때는 삼테크로 설립을 했었어요. 삼성물산 출신인 이찬경 대표가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 삼을 따가지고 삼테크로 만들었는데 95년도에 삼성물산으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2005년부터 SAMT로 사명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삼성의 이 GDDR7 개발에 또 주가가 반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디램 관련해서는 주가 흐름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AMT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이고요. 우선은 어제 10% 떨어졌고요. 오늘은 5% 올라오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장기 이평선을 뚫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다가 장기 이평선을 지금 지지하면서 버티고 있는 구간입니다. 반등이 나왔죠. 이게 장기 이평선을 버텼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다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버틴 구간이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기를 하방 돌파하면 쭉 빠질 수 있고 다시 한번 여기를 시원하게 뚫어 버리면은 그쵸? 상승 추세가 또 만들어지죠. 요게 장기 이평선의 반등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개인들이 나갔고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꽤나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요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수혜를 꽤나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있겠고 우선 연기 금등에서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도 그렇습니다. 기관에서는 계속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이라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금 시선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 이번 분기 뭐 특히나 좋아요. 보시면은 1분기에 200억을 벌었고요. 당기순이익 160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거의 7천억이 다 돼가는 매출을 벌었어요. 이 '돈을 잘 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PBR이 0.8이에요. 이 BPS가 3,800인데 그러니까 가격이 3,700이잖아요. 700원 정도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밸류업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금투세니 머니 이런 것에 대한 또 의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주가 급락 사태가 터져 버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밸류업이 훨씬 더 시급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PBR이 낮은 기업들을 지금은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SAMT도 아주 좋은 가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가격이 왔고요. 얼마 없는 찬스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SAMT를 주봉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평선을 타면서 이렇게 윗꼬리도 나오고 그쵸? 꾸준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전에 있는 급락을 터치하고 물량을 모았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아주 잘 가고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안 빠진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전에 있는 요기 하락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흐름을 만들었냐면은 24년 초부터 그쵸? 주가를 본격적으로 견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게
이전에 있는 급락을 뚫어주려는 힘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도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AMT 참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3,870 원이고요. 3,870 원 자리는 여기 앞에 있는 이 고점 자리 여기에서까지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바로 앞에 있는 급락 구간 3,500 원을 지키면서 투자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DI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SAMT까지 말씀드렸고 3분할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한 종목을 가지고 가도 저는 좋다라고 봐요. 과대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들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텔레그램에 입장하는 방법을 지금 공유해 드릴 텐데, 9,000명이 넘는지는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주코치의 당일 이슈라는 방인데 텔레그램이 있다면은 여기 검색만 해도 나와요. 주코치의 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영상 설명창에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 놨습니다. 요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텔레그램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것을 1번으로 누르시고 텔레그램을 다운한 다음에 여기 2번, 그다음에 여기 뷰인 텔레그램을 3번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 입장 쉽게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프리뷰 채널이라고 있어요. 프리뷰 채널을 누르면은 웹페이지에서 바로 제가 공유하는 자료들 그리고 종목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도움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팅 하시려면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들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이제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